헬로 웰리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오는 병일 거라고. 그래서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기 전까지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그런 증상들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해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뇌가 무너지기 전에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 그 중에서도 다리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다리가 평소와 조금 달라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그리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신호를 지금 알아차리면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갑자기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고 너무 일상적인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다리가 조금 무거운 느낌, 한쪽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평소보다 자꾸 발이 걸리는 느낌. 이런 변화들은 너무 흔해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겨집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다리의 작은 변화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시죠? 한번 발생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뇌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은 서서히 변하고 피 흐름은 조금씩 나빠지면서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경고가 어떤 분들에게는 얼굴이나 말보다 먼저 다리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다리일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가장 부담이 큰 위치에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조금만 흔들려도 다리가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갑자기 달라지거나 쉬어도 회복이 잘 안 되거나 비슷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그냥 넘길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 불편이 전부 뇌 문제는 아닙니다. 허리 때문일 수도 있고 근육이나 관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나이 탓으로만 돌려버리는 건 너무 아쉬운 선택입니다. 헬로 웰리스는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약속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몸의 신호를 스스로 이해하고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와 실천 방향을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를 차분히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채널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헬로 웰리스는 오늘 한번 보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모레, 앞으로의 삶에 계속 도움이 되는 건강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니까요. 지금부터 다리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다리냐고요? 얼굴도 있고 팔도 있는데 왜 뇌 문제 신호가 다리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 구조를 아주 쉽게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할까요? 항상 꼭대기층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서 온몸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흐름이 조금만 흔들려도 다리는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리는 평소에도 겨우겨우 공급받고 있는 부위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뇌혈관이 조금이라도 좁아지거나 전체 순환이 나빠지면 그 여파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다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의 신경 구조입니다. 우리 뇌는 몸을 그대로 나눠서 조절하지 않습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조절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조절합니다. 이 신경 신호는 중간에서 서로 교차합니다. 그래서 뇌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 팔다리에 먼저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오른쪽 다리에 힘 빠짐이나 감각 이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나 말은 어느 정도 보상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리는 걷기, 균형 잡기, 체중 지탱이라는 복잡한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의 작은 이상에도 다리는 바로 티가 납니다. 조금만 신호가 어긋나도 걸음이 달라지고 힘 조절이 어색해지고 자꾸 발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근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변화 중 일부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매끄럽지 못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양상과 겹칩니다. 특히 한쪽만 유독 달라지거나 며칠 사이 반복되거나 쉬어도 회복이 잘 안 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몸은 참 솔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 한 군데라도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다리는 그 표시가 가장 먼저 나타나기 쉬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를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보가 울릴 때 확인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경보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나도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겁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에서 실제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 중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경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만 말을 안 듣는 느낌 혹시 있으셨나요? 이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떨어졌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노화로 인한 근력 저하는 대부분 양쪽 다리가 비슷하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걸으면 걸을수록 서서히 힘이 빠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거나 같은 쪽에서 비슷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다리를 움직이라는 명령과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신호가 뇌에서 어긋나기 시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걷다가 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몸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진 느낌, 뜨겁고 차가운 걸 잘 구별하지 못하는 느낌, 맨발인데도 양말을 신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솜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허리나 말초신경 문제로도 다리 저림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허리나 신경 문제로 생기는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종아리 쪽으로 서서히 퍼져 올라가고 자세를 바꾸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뇌혈류 이상과 관련된 저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고 갑작스럽게 시작되며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 신호를 해석하는 뇌 쪽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뜨거운 물인데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각 변화가 한쪽 다리에서 반복된다면 그냥 넘길 신호는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입니다.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매끄럽지 못해지면 발끝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 자연스럽게 발이 끌리게 됩니다. 이때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요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발을 끄는 소리가 난다.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걸음은 뇌와 다리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동작입니다. 그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걸음부터 달라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건 내가 겪어본 적이 있다 싶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신호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에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준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헬로 웰니스는 겁을 주는 채널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선택지를 드리는 채널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앞에서 세 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 한쪽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그리고 걸음이 달라지는 변화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나이 탓, 부주의 탓으로 넘겨버리는 아주 흔한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그냥 넘어갔을 때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발이 걸리고 넘어질 뻔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문제없이 다니던 길인데 요즘 들어 문턱이나 계단에 발이 자주 걸리지는 않으신가요? 이건 눈이 나빠져서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느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고유 감각이라고 합니다. 정상이라면 우리는 발을 내려다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고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혈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감각 정보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발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작은 문턱에도 걸리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넘어짐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한 번의 낙상이 엉덩이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지고 그 뒤로 생활의 독립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발이 걸리고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이나 내 의지와 상관없는 움직임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원하지 않는데 움찔거리는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잠깐 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쉬어도 잘 멈추지 않고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반복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뇌는 다리에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이 신호가 일정하지 않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다리가 떨리거나 툭툭 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관절 문제나 단순한 노화로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걷다 보면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는 느낌,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뇌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로 가는 혈류가 흔들릴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아침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압과 혈류가 떨어지면서 뇌가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뇌경색 사례가 아침에 발견됩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은 잠깐 앉아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뇌와 관련된 균형 문제는 반복되고 점점 잦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많이 안심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 잠시 후 괜찮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다행이다. 잠깐이었구나. 이제 괜찮아졌네. 하지만 이건 안심할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잠깐 왔다 사라지는 뇌혈류 이상 신호로 해석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험을 한 뒤 초기 며칠과 몇 주 동안은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연구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회복됐을 때가 가장 빨리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몸은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두 번 신호를 보내고 그때 알아차리면 큰 사고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건 겁이 아니라 몸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에서 하루 몇 분이면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가 점검 방법과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리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걱정보다 희망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무섭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생활을 관리하면 충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가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가슴에 교차하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비슷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정도 서 있어 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몸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느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감각의 차이가 있는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닥에 선을 하나 그어 놓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선을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발이 자꾸 엇나가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그냥 넘길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간과 느낌을 간단히 기록해 두고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제
생활 관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내 몸의 평소 상태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잠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함께 흔들립니다. 수면은 가장 강력한 회복 도구입니다. 넷째, 담배는 멀리하고 술은 가능한 줄이는 선택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뀌어도 몸은 반응합니다. 헬로 웰니스가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몸은 끝까지 버티다 갑자기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먼저 신호를 보내고 기회를 줍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느냐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리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권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헬로 웰니스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헬로 웰니스는 오늘 한번 보고 끝나는 채널이 아니라 내 몸의 기준을 차근차근 세워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헬로 웰니스는 시니어의 삶을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